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대치동에서 살고 있는 40대 후반 학부모입니다. 제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일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고 나면 좀 마음이 후련해질까 싶어서 문을 두드려 봅니다. 저희 아이가 3살쯤 이곳 대치동으로 이사를 와서 나름 영재교육센터라고 불리는 놀이학교에서 7세가 되던 해까지 다녔었습니다. 아이가 하나이고 맞벌이다 보니 아무래도 아이 교육열이 좀 높았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놀이학교 원장님께서는 저만 보시면 조심스럽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최근에는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만 급하게 빌려달라고 하셔서 선뜻 의심 없이 빌려드렸었어요. 원장님하고 안 지가 1, 2년도 아니고 오래되다 보니 설마 이 돈 갖고 띄어먹겠어? 라는 심정으로 소액 정도는 빌려드렸었고 또 선생님께서도 바로바로 갚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액수가 커져서 100만원 이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고 며칠 내로 갚기로 약속하시고 점점 약속을 어기시거나 날짜를 계속 미루다 2-3달 만에 갚는 일이 종종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시간이 갈수록 스트레스를 받았고 어떤 달은 아이 학원비에서 빼드리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 제가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오셨어요. 커피를 사갖고 오시며 제게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10년 넘게 지역 유지들과 개를 하고 있어요. 정말 믿을 만한 분들이 계시고 저도 그 갯돈 여러 번 타서 제 자식들 미국 유학 자금 대고 결혼까지 시키고 했었거든요. 제 아이들 미국에서 공부하고 계신 건 아시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미국에 있다고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왜요, 선생님? 아, 이번에 걔 멤버 중에 한 분이 이민을 가셔서요. 주변에 추천해줄 분 찾다가 그동안 어머님이 제게 돈도 빌려주시고 도움 많이 주셔서 제가 개주한테 어머님 추천드렸거든요. 개주가 워낙 믿을만한 분이고 재력가다 보니 돈 떼어먹거나 펑 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10년 해봤잖아요. 이번 기회에 어머님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러 온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원장님? 근데 저는 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런 거 개주가 돈 떼어먹고 도망간 기사나 뉴스에서 많이 나오던데 혹시 위험하진 않은가요? 아이고 어머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어머니 안 지가 횟수로 몇 년인데요. 이런 일로 사고 내고 그러면 저 이 바닥에서 못 있어요. 대치동에서 퇴출이에요, 퇴출. 아, 네. 제가 원장님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저야 뭐 원장님 믿죠. 근데 그 개원분들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인사도 없이 그냥 회원으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라고 여쭤봤죠. 네, 어머니. 어차피 그분들은 제가 원장인 거 다 알고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개원도 제가 추천한 분이란 걸 다 아세요. 저 믿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후회 안 하시고 이자 받고 큰돈 모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 아, 알겠어요, 원장님. 그럼 생각 좀 해볼게요. 하고 말씀드린 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다 설마 아이를 가르친다는 교육자가 학부모를 상대로 사기를 치겠어? 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 말씀 따라 그 개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 교육비로 갖고 있던 목돈을 은행에 넣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결국 매월 300만원씩 한 구자를 들게 되었어요. 갯돈이 좀 비싼 감은 있었지만 한 번 타는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저는 갯돈을 입금을 하고 대신 원장님께 갯돈 받는 순번은 제가 처음 해보기 때문에 앞 번호로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행여 갯돈을 날리더라도 먼저 타게 되면 일단 안전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원장님께서는 뒷번호가 돼야 이자를 많이 받는다고 나중에 타라고 저를 설득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불안한 마음이 크니
좀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개주가 1순위를 받고 저는 5번째 순위를 받게 되었어요. 아쉽게도 앞순위는 이미 정해진 상태였고 그나마 5번째가 원장님이 타시는 순번이라 제게 양보해 주신 거라며 결국 5번째로 갯돈을 타게 되었어요. 그렇게 개를 시작했고 매월 300만원씩 빠짐없이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갯돈을 타게 되는 날이 왔어요. 그동안 납입한 금액은 약 1,500만원 정도 들어간 거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통장에 입금은 들어오지 않았고 선생님도 연락이 없으셨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났나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원장님께 전화를 드리니 수업 중이라고 전화를 뚝 끊으시더군요. 물론 저희 아이는 그 놀이학원에서 수업 중이었지요. 그래서 문자를 남겨드리고 나니 오후 6시쯤에나 전화를 하시더군요. 원장님, 오늘 갯돈 타는 날인데요. 개주분도 연락이 없고 왜 아직까지 입금이 안 들어오죠? 오늘 개 타는 날 아닌가요? 그거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었어요. 아, 어머니 아직 안 들어왔나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잠시만요. 제가 개주분하고 통화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찝찝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20분 후쯤 다시 선생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개주분이 좀 아프셔서 오늘 은행을 못 가셨다고 하네요. 내일 오전에 꼭 입금해 주겠다고 합니다. 하루만 기다려 보시겠어요? 많이 아픈가 봐요. 내일 꼭 입금해 준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으면서도 뭔가 느낌이 싸했지만 에이, 설마 원장님이? 아닐 거야. 5년 동안 우리의 수업을 봐주셨던 분인데 그럴 리가 하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1시가 되도록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함 때문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탈 갯돈은 총 3천만원 정도였고 제가 납부한 것만 해도 1,500만원 돈이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원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아직까지 돈이 안 들어왔다고 무슨 일 생긴 거 아니냐고 말씀드리니 원장님께서는 어머니 왜 이렇게 재촉을 하세요? 좀 기다려 보세요. 지금 수업 중이라 이만 끊을게요. 라고 차갑게 끊으시더군요. 사실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 날짜에 입금을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전화를 해도 모자랄 판에 재촉을 한다고요? 그때부터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개주는 연락 한 통 없고 돈도 안 들어왔는데 가만히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더 웃긴 상황 아닌가요? 제 돈만 1,500만원입니다. 그냥 넋놓고 기다릴 수 있는 금액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렇다고 원장님께 다짜고짜 따질 수도 없고 신랑하게 말하자니 욕 한 바가지 얻어먹을 일이 커질 게 뻔하고 그렇게 그날까지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뜬 눈으로 마음을 졸이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까지도 입금이 되지 않아 저는 회사에 조퇴를 하고 원장님을 만나러 학원을 찾아갔죠. 학원문을 열고 들어가니 원장님은 강의실에서 누군가와 긴밀히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우연치 않게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죠. 야, 정수가, 너 잠깐 어디 좀 가 있어라. 아, 진짜 이 엄마가 그새를 못 참고 자꾸 갯돈 입금 안 들어왔다고 언제 들어오냐고 귀찮게 자꾸 전화를 해대잖아. 일단 개주가 너무 아파서 입금을 못 해드린다고 며칠만 기다리라고 했더니 하루가 멀다 하고 너한테 전화 좀 해보라고 재촉을 한다. 아우 지겨워 죽겠어. 야, 나도 이 엄마가 이렇게 성격 급한 줄 몰랐지. 일단 급한 불만 끄고 한 달 뒤에 다시 돈 넣을 테니까 나만 믿어. 그리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연락은 받지 말고. 알았지? 그래도 혹시나 나중에 이 엄마 전화 받게 되면
몸이 많이 아파서 통장에 돈은 있는데 입금을 못 해드렸다고, 꼭 입금해드리겠다고 말하고 저희가 떼먹을 사람처럼 보이냐고 원장님이 보증 서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잘 말해라. 아마 그 엄마 눈치 없어서 절대 의심 못할 거야. 그냥 나 봐서 알겠다고 기다린다고 하겠지? 무식하고 단순한 여자야. 라고 웃으며 떠들어대더군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화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 개주와 원장은 서로 친구 사이였고 이미 갯돈은 원장님이 갖다 썼던 거였고 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였죠. 이 두 년들이 짜고 제 뒤통수를 친 거 맞죠? 학원 원장이란 사람이 저를 속이고 이미 갯돈을 타먹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나를 갖고 논 건가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그 자리에서 원장님! 하고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원장녀는 휴대폰을 떨어뜨리며 어머니 웬일이세요? 언제부터 거기에 서 계셨어요? 라며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아니, 지금 원장님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그분 개주 맞죠? 듣자 하니 이미 3천만 원을 타드셨다고요? 그것도 개주랑 짜고? 원장님 사기꾼이에요? 어딜 감히 할 짓이 없어서 학부모 뒤통수를 칩니까? 세상에. 제가 그렇게 우스워 보입니까? 뭐요? 눈치가 없고 무식하다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원장님 이런 분이셨어요? 돈 없다고 질질 짜면서 돈 빌려달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학부모 상대로 사기를 쳐? 당신들 깜빵 가야겠네. 이런 사람이 교육에 이바지하고 아이를 가르친다고? 여기 대치동 바닥에서 쫓겨나고 싶어요?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방에 계신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다 튀어나왔죠. 전 보란듯이 제 돈 내놓으라고 원장한테 마구 퍼부어댔습니다. 어머니 좀 진정을 하시고요. 자꾸 이러시면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뭐라고요? 신고요? 아, 잘 됐네요. 그럼 선생님 저랑 경찰서 같이 가시죠.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당장이요. 세상에 3천만 원 갯돈 타게 해주겠다고 학부모 꼬드겨서 돈 받아 처먹더니 알고 보니 친구랑 짜고 그 돈을 이미 다 가로채놓고 뭐? 개주가 아파서 그 돈을 입금 못 해주고 있다고? 어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사람을 농락해? 그러자 원장녀는 뭐요? 사기요? 어머니, 제가 강제로 개 들게 했어요? 어머님이 좋다고 들었던 거잖아요. 라고 쏘아붙이더군요. 뭐라고요? 제가 좋아서 들었다고요? 원장님,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와서 개 들으시면 나중에 이자 쳐서 돈 벌게 해주겠다고 꼬셨었잖아요. 당신이 이미 작업 다 해놓고 나한테 특별하게 껴준다 어쨌다 하면서 앞번호에 갯돈 타드리겠다고 해서 제가 들었던 거죠. 말은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그 개원분들 다 연락처 주세요. 내가 일일이 다 확인해서 당신 거짓말한 거 있으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아니 세상에 힘들게 벌어서 비싼 돈 들여 원에 몇 년씩 애들을 보내놨더니 제대로 속았네. 그 사람들 당장 연락처 달라고요! 하고 소리를 쳤어요. 주변에 서 있던 선생님들은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셨고 아이들도 놀라 순간 얼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원장녀는 어머니, 저도 그 개원분들 잘 몰라요. 그냥 개주가 거기 회원들은 다 높으신 분들이고 재력가들이라서 노출을 꺼려 한다고 그냥 날짜 맞춰서 입금만 딱딱 해주는 거라 저도 그 사람들 연락처는 잘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럼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개원은 무슨 지금 둘이 짜고 치고 학부모 상대로 사기친 거잖아요. 저는 돈도 돈이지만 이런 원장한테 우리 아이를 오랫동안 맡겨왔다는 사실에 분통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업료로 들어간 것만 해도 거의 1억 가까이 됐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그 원장의 면상도 쳐다보고 싶지 않았고 더 엮이는 것도 원치 않아
조용히 이자 같은 거 필요 없고 내가 입금한 1,500만 원만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원장녀는 어머니, 지금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요? 라며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네, 참 어이가 없어서. 세상에, 남의 돈 가져가셨으면 내놓으셔야죠. 없다니요? 그게 말이 돼요? 내 돈 1,500만 원 얼른 달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쳐다보거나 말거나 소리를 지르며 악을 써댔습니다. 그렇게 원장년과 고성을 오가며 싸우는 사이 한 30분쯤 지났을까? 경찰 2명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왔다고 하더군요. 원장년은 경찰을 보자 저를 가리키며 학원에서 행패를 부린다고 저를 업무방해로 빨리 끌고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 여자가 제 돈 사기쳤다고, 제가 아니라 저 여자를 잡아가야 된다고 소리쳤지만 경찰들은 제 말은 듣지도 않은 채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학원에서 싸우시면 어떡하냐고 얼른 집에 돌아가시라고 저를 돌려보내더군요. 저는 이참에 경찰서에 가서 그 원장년을 신고해야겠다 마음먹고 갯돈 입금 내역부터 주고받은 문자 내역, 그년이 돈 빌려간 내역까지 쭉 프린트를 한 뒤 다시 경찰서에 가서 그 원장년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 사기꾼한테 우리 아이를 이렇게 오랫동안 맡겼다는 사실이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고 죄책감마저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뒤로 우리 아이는 학원에 보내지 않았고 큰 돈을 사기당했다고 생각하니 그날부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두통에 불면증까지, 무엇보다 그 원장년한테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하루에도 12번씩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잠깐 와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원장년의 신원조회를 해봤더니 그녀는 이미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거였죠. 정말 피가 하늘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범법자가 아이들을 상대로 수업을 하고 학부모한테까지 사기를 치다니, 그것도 겁도 없이 대치동 한복판에서. 형사 말로는 이 원장이 죄가 확정되면 집행유예 기간이라 가중처벌이 받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참을 수 없었고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학원 허가를 내줄 수가 있었던 건지 저는 해당 지역 교육청에 찾아가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고 곧 그 학원은 교육청 감사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원장은 해당 수업 자격증도 없이 허위로 라이센스를 발급받아 학원을 차렸던 것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학원은 운영 정지를 당하게 되었고 맘 카페를 통해 그 학원의 만행은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그 원장년의 학위도 허위로 만들어진 사실도 드러났고 온통 거짓으로 학부모를 상대로 영업해오며 돈을 벌었던 것이었습니다. 완전 사기꾼이었던 거죠. 그리고 학원에 계시던 선생님 2분의 급여도 수개월째 체납하고 있던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원장님 눈치만 보느라 임금 체불에 관련해서 차마 말도 못하고 있다가 저를 보고 용기를 갖게 돼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선생님들 급여까지 헤쳐먹은 이 미친 원장. 이런 여자는 홍밥을 제대로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원장은 듣자 하니 매일같이 경찰서와 교육청에 불려다니며 참 바쁘게 뛰어다닌다고 하더군요. 그녀를 이 대치동 바닥에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꾹꾹 밟아줄 겁니다. 며칠 있음 곧 법정에서 만나게 되겠죠? 제겐 용서란 절대 없습니다. 합의는 있을 수도 없고요. 반성은커녕 아직도 뻔뻔스럽게 다른 학부모들한테 저를 욕하고 비방하고 다닌다더군요. 저는 절대 참지 않을 겁니다. 아이를 사랑으로 가르친다는 명목하에 학부모에게 거액의 사기를 치고 게다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범법자가 가증스럽게 버젓이 허위 학력으로 학원을 차려서 돈을 벌고 있다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끝까지 쫓아가서 그 원장 깜빵에 꼭 쳐넣을 겁니다. 물론 제 돈과 이자까지 쳐서 꼭 받아낼 거고요. 나중에 재판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썰프라에 사연 보낼게요. 감사합니다.